일본 정부가 2020년 판방위백서를 채택한 가운데 올해 방위백서에 한국의 탄도 순항미사일 관련 기술을 포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간 최악의 관계 속에서 일본 방위성이 한국 국방력을 어떻게 분석, 평가, 전망하고 있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슈밸리는 14일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판방위백서 원본을 입수했다. 방대한 분량의 일본 방위백서에서 한반도 관련 기술은 12쪽 분량이었다. 이 가운데 8쪽이 북한 관련이었고 한국은 4쪽 분량이었다. 운판 3절 한반도 관련 서론에는 현재도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160만 명 정도의 지상군이 엄하게 대치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국방개혁을 소개하면서 최근 2018년 7월 전방위로부터 모든 위협에 대한 대응,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화 및 선진국에 걸맞은 군대를 3대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에 병력 감축이나 병역 기간 단축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이 분석하는 한국의 병력은 총 60만 명으로 육군 21개 사단 46만 명, 해병대 2개 사단 2만 9천 명, 해상 전력은 240척, 약 25만 5천 톤. 항공 전력은 공군과 해군을 합쳐 작전기 620여 대로 F-4 30대, F-16 162대, F-15 59대, 주한미군 F-16 60대로 구성된다고 기술했다. F-35 스텔스기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로 설명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탄도,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방위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대지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500에서 1500km로 알려진 현무삼이며 함대함,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km에서 1500km로 알려진 해성 계열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가 2020에서 2024 국방중기 계획에서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합동화력함에 탄도미사일을 장기적으로 탑재할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에 이어 한국까지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을 실전 운용하는 것은 일본으로선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방위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창호 함의 탄도미사일은 잠수함 발사용 SLBM을 의미한다. 안창호 함에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고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이 비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 방위백서는 애초 안창호 함의 발사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2017년 북극성-2형 SLBM 발사 성공과 3000톤급 잠수함 개발 추진 등으로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했다. 2024 방위백서에 언급된 한국 탄도, 순항미사일 기술 관련 부분. 방위백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관심을 나타냈다. 방위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장비품 수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2017년의 수출 실적은 계약액 베이스로 약 30억 달러의 2006년 이후 11년간에 약 13배가 늘었다고 소개했다. 수출 품목에 대해 있어도 통신, 전자나 항공기, 함정 등 다양화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활발한 군사, 외교, 경제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무-4 괴물을 만나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트레이드오프 원칙으로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미사일 지침이 풀리자 하늘 풀듯 현무-4 개발에 착수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우리나라 최고의 미사일로 현무-4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변태적인 미사일이라 볼 수 있겠다. 사거리가 800km급으로 북한 저격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고 높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및 지하시설을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괴하기 위하여 비행속도 및 탄두 중량을 각 마하 10 중량 1톤으로 수준으로 높였다. 이렇게 개발된 미사일은 2020년 3월 중순 충남 태안군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앞바다 임시발사장에서 첫 시험 발사를 하였으며 실험 당시 두 발의 미사일 중에서 한 발은 목표 수역인 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고 다른 한 발은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사거리 제한이 풀리자 개발한 것이므로 조금 늦은 감과 실제 성능 시험을 하지 못한 점을 미루어 일각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뒤처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무-4는 탄두의 중량이 기존의 1톤인 현무-2B의 2배가량 수준이고 종말 단계에서 속도는 무려 마하 12다. 기존 미사일의 속도 2배 이상이며 속도와 중량이 각 2배 이상 증가했기에 MV라는 운동 에너지 공식을 산출해보면 현무-4는 현무-2B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현무-C가 있는데 왜 현무-4 개발을 하느냐? 현무-2C는 현무-4와 똑같은 800km의 사거리지만 현무-2C 탄두 중량 500kg 현무-4의 탄두 중량 1톤 한참 아래의 파괴력을 보인다. 한국군이 현재 보유한 현무-2C는 남부지방에서 미사일을 쏴도 북한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지만 문제는 탄두 중량이다. 500kg짜리 탄두는 위력은 한계가 명확해 보였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영수 전 국방대 교수의 말을 빌리면 미사일의 위력은 탄두부의 폭탄과 상관이 있지만 무게와도 비례한다라며 한국은 사거리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탄두 중량에 집중했다고 말을 했다.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통틀어 현무 미사일을 800기 정도 갖고 있다. 여기에 내년까지 개량된 현무 미사일 900기, 내후년부터 5년 동안 300기를 추가 생산해서 모두 2000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북한 핵과 미사일 장거리포 전력의 70%를 파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일에서 단 하루만으로 단축이 된다. 현무 미사일을 그냥 미친듯이 생산 중이다. 요즘 일본이 독도에 자위대 함대 도발을 못하는 이유가 여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생각에 아마도 이 때문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한국과 일본 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태도, 현무-4 미사일 완성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일본 이지스 어쇼어. 안녕하세요, 정보박스입니다.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친중파가 가득하다고 미국이 언급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최근에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현무-4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지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공격 능력은 북한을 넘어서 일본과 중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굳건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자기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 보좌관을 친중파로 지목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CSIS에서 미 국무부 지원으로 작성한 일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마이 보좌관이 오랜 친중파로 여겨지는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함께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아베 총리를 설득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마이 보좌관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등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설득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습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베와 측근들의 전략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2035년 배치 예정인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한 개 일본 기업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7월 29일 니혼 케이제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 개 업체와 차기 전투기 개발, 제조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산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미국 기종을 일본 기업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해왔습니다. 미일 공동 개발을 내건 F2도 핵심 부분인 엔진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가져왔으며 조립만 일본에서 맡았었습니다. 일본은 F2의 후속기를 미국이 아닌 일본이 스스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운용의 자유도가 낮다, 일본 방위 산업 기술이 축적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제외하고 스스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일본 내 친중파의 존재를 언급한 직후에 나온 발표인 만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본 내의 친중파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는 것은 한국에 대한 질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사거리 800km의 탄두 2톤에 달하는 신무기 현무-4의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서 고체 연료 사용을 승인받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서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간 우주 발사체에도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에 비해 우주 산업에서 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4차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한국이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의 강점도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현무-4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 육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현무-4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왔습니다. 현무-4의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라며 북한의 핵심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한국 군의 군사 억제력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전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의 경우 탄도 중량 1톤까지, 사거리 800km는 탄도 중량 500km에 불과했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km로 유지되지만 탄도 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강력한 무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과 한국의 방어에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이 7월 28일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를 개발하면 언제든지 미사일 개발에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한국 미사일은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미사일이 자신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있어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일본은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지스 어쇼는 아베 정권이 미국제 무기를 대량 구입하겠다는 상징 중 하나였으며 군비 경쟁으로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강행했던 사업입니다. 한국의 현무-4 개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8일 산케이 신문은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영국에만 판매된 장사정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비치론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의회에서도 적기지 공격 수단의 하나로